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조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카톡 또는 인터넷 여기에 여러 가지 설들이 돌아다니고요. 그게 진상이 이렇다. 이런 내용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 좀 부정확한 내용들이 좀 많아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조카 사건과 이재명 후보가 변론했던 사건이 막 이렇게 짬뽕이 돼가지고 혼돈이 있어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조카 사건에 관해서 본인이 해명한 내용, 이게 실체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 당시 조카 살인사건의 판결문이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제11형사부 2006년 11월 24일 판결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판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조카가 그 여자친구와 2003년경부터 사귀었고, 그리고 2005년 11월경에 이재명 후보 조카가 낮은 학력, 그 다음에 경제적 무능력 이런 것들 이유로 결별을 통보받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재명 후보 조카가 그 여자친구한테 계속해서 협박 메일을 보내고요. 그러다가 그 이듬해 2006년 5월 7일 날 미리 이제 흉기하고 테이프 이런 것들을 준비합니다. 준비하고 나서 기다렸다가 안 들어왔으니까 기다렸다가 밤 11시 반쯤에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서 그 어머니, 아버지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또 한 번 낮은 학력, 경제적 무능력 이런 거를 지적을 받고 격분을 합니다. 그래서 흉기를 휘둘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칼을 피해서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리니까 아버지가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그 모녀가 화들짝 놀래서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급니다. 그러니까 그 문을 어깨 등으로 해서 부딪혀서 부수고 들어가서 불이 꺼져 있을 거 아닙니까? 마구 휘둘러서 정말 잔인하게 모녀를 살해한 사건, 이겁니다.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변호를 했는데 충동 조절 능력 저하로 심신미약의 상태였다 이러면서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안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11월 24일, 며칠 전이죠. 오늘 27일이니까 사흘 전이군요. 사흘 전에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데이트폭력 피해자 유가족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것도 아마 이 부분을 해명하기 위해서 미리, 왜냐면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 조카의 피해자, 아버지밖에 지금 살아남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피해자와의 인터뷰를 문화일보가 원래 했었는데 아마 보도를 보류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보도를 한 건데, 자, 어찌됐든 간에 그 정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간담회를 마친 뒤에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올립니다. 제1가 중 1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 이미 정치인이 된 이후여서 많이 망설여졌지만 회피가 쉽지 않았다. 제게도 이 사건은 평생 지우지 못할 고통스러운 기억이다. 어떤 말로도 피해자와 유족들의 상처가 아물지 않을 것이다.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사전 방지 조치와 가해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 피해 예방, 피해자 보호, 가중처벌 등 여성 안전을 위한 특별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판결문과 이재명 후보의 최근 해명을 비교를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실체와 해명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우선 일가 중 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일가 중 한 명. 조카입니다, 조카. 조카가 일가 중 한 명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일가라는 뜻을 한번 표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뜻은 물론 한 집에서 사는 가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 집에서 사는 가족은 아니죠.
그러니까 두 번째 뜻으로 아마 쓴 것으로 보이는데 두 번째 뜻은요. 성과 본이 같은 결에 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성과 본이 같은 그런 정도의 뭐 친척 이런 개념입니다. 조카가 그 정도입니까? 조카는요 거의 자기 자식이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형제 자매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을 일가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 축소 의도죠, 축소 의도. 나랑 그렇게 가깝지 않다 하는 걸 은연중에 드러내기 위한 해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트 폭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도 제가 한번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전 또는 현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 및 상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물론 전 연인 사이에서 벌어졌죠. 그러나 이건 모녀 살인 사건입니다. 이게 과연 폭력 및 상해 이 정도의 범주로 끝날 수 있는 내용이냐. 그러니까 데이트하다가 뭐 거기서 말다툼이나 뭐 또는 헤어지자 뭐 어쩌고 그래서 뭐 폭행을 하거나 뭐 상해를 입히거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게 데이트 폭력입니다. 이거는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서 가서 흉기를 휘둘러서 자기 데이트 상대 여인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아버지도 살해하려고 했고 그건 미수에 그쳤지만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게 데이트 폭력이냐? 여기에도 또한 축소, 호도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범죄라고 추상적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그냥 중범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건입니까? 모녀를 함께 살해한 사건이죠. 이건 중범죄로 표현하기에 좀 민망하다. 자, 두 번째. 또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회피가 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조카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서 국선 변호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국선 변호인을 교체하면서 이재명 변호사가 들어간 겁니다. 아니 그냥 놔두면 국선 변호인이 계속 변호합니다. 뭐 국선 변호인이 성의가 없다? 글쎄요. 그건 국선 변호인을 모독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하튼 국선 변호인까지도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아서 이재명 후보가 맡았다고 한다면 이 해명이 맞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당시 국선 변호인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사람을 바꾸고 이재명 변호사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과 다른 것 아니냐.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아니 국선 변호인이 변호를 하는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데이트 폭력 그 간담회 마치는 그런 자리에서 피해 예방 교육 등 얘기하면서 가해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물론 변호사로서 변호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피고인을 변호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고인에 유리하게 뭐 여러 가지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 본인이 인권 변호사를 자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인 사건에서 그 피고인을 변호하는 게 물론 피고인도 인권이 있으니까 변호하는데 그 사람의 그 잔인한 범죄 행위를 조금이라도 감형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도 되는 거냐. 그게 과연 인권 변호사의 할 일이냐. 더군다나 자기 조카를 위해서도 심신미약 뭐 이런 거. 아니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지금 와서 뭐 무슨 가해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또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최소한도 양심이 있으면. 이게 잘못된 해석인가요? 그리고 잘못된 비판인가요? 법원이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요. 2007년에 이재명 후보가 조폭에 의한 살인사건 이것도 변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변호할 때도 또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변호사라는 사람은 상습적으로 이 정말 잔인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줄여주기 위해서
비록 변호사의 업이라고는 하지만 줄여주기 위해서 심신미약을 상습적으로 주장했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지금 와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는 가해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율배반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축소 의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축소 의도가 있는 게 지금 뭐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축소 의도가 없으면 사실관계를, 팩트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다 팩트를 뭔가 물타기를 해가면서 지금 사과라는 걸 뒤늦게 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피해자의 인터뷰 기사를 뒤늦게 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날 기자들이 이재명 후보한테 질문할 때 피해자가 이러이러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 뭐 축소 의도가 없다 저쩌고 하는 거는 그 이후에 페이스북에 본인이 올린 글입니다. 그러면서 뭐 피해자는 원래 아픔이 있죠. 아니 그러면 피해자의 아픔이 있으면 그럼 가해자는 심신미약 뭐 이런 걸로 늘 가해자의 형량을 줄여주려고 했던 본인의 태도, 그리고 그 이후에 문제가 되니까 지금에 와서는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주장하는 태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저는 추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축소 의도? 뭐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명백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결문에 나온 객관적인 사실, 이것도 지금 해명을 해가면서 계속해서 뭔가 희석시키려고 하는 이런 태도, 이게 과연 정직한 모습이냐.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과의 진정성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하는 지적,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